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겠죠. 자, 첫 번째 부분집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다 B에 속할 때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을 때 그거를 우리는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어? 예를 들어서 A가 1, 2야. 그때 B가 1, 2, 3, 4야. 맞아? 그럼 A의 모든 원소 1하고 2가 B의 원소지? 응?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일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어? 그때 기호는 이렇게 나타낸다. 근데 만약에 A, B가 바뀌어버리면 아니 근데 그것도 상관없죠? 그게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적을 수 있냐 이 말이야? 네. 응? 근데 된 것 같아요. 이렇게는 잘 안 적어. 네. 기호가 이 기호가. 네. 응? 부등호처럼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안 해. 네. 응? 네.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기호는 부분집합 기호란 말이야. 응? 네. 우리가 지난번에 원소 기호 했잖아, 그지? 네. 그럼 왼쪽은 무조건 원소고 오른쪽은 무조건 집합이라 그랬잖아. 네. 이 기호 자체가 그렇다고. 네. 왼쪽은 원소라고 읽어야 되고 오른쪽은 집합이라고 읽어야 돼. 네. 이거는 왼쪽도 집합이고 오른쪽도 집합인 겁니다. 네. 집합 대 집합 기호다 이 말이야. 됐어? 네. 이거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기호입니다. 네.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응? 네. 이렇게 나타내면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이렇게 A가 있는데, 이렇게 B가 있는데, 그지? A의 원소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됐어? 네. 그러면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인 거다, 그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네. A가 이렇게 있어도, 응? A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나타낸다. 네. 됐어? 자, 그때 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응? 네. A의 원소 중 한 개라도 B의 원소가 아니면, 응? 부분집합이 아닌 거야. 네. 한 개라도. 됐어? 네.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으면 1, 2가 있는데 B가 있으면 3, 4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아닐 거고 네. 부분집합이 네. A가 1, 2, 3이 있는데 B가 1, 3, 4, 5 이랬으면 1도 B의 원소고 네. 3도 B의 원소인데 네. 응? 네. 요 한 개, 이 한 개라도 B의 원소가 아니면 부분집합이 아니다고. 네. 완전히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갈 때만 부분집합입니다. 네.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는 이렇게 나타낸다. 네. 자, 그럼 결국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건 부분집합이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죠? 네. 됐어? 네. 근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해도 부분집합이 아닐 거란 말이지. 네. 됐어? 네. 또 A가 있고 B가 이렇게 돼도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닐 거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요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요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요런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게 많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모든 걸 하기는 힘이 들 때가 많다. 네. 벤 다이어그램을 맹신하면 안 된다. 됐어? 그때 부분집합의 성질입니다. 부분집합의 성질. 응? 네. 부분집합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공집합은 확인해야 할 원소가 하나도 없어, 그지? 이 집합에는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응?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기억을 하는 거야. 네. 그 다음, A의 모든 원소는 당연히 A에 다 들어있겠지? 네. 그래서 A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네. 자기는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네. 그 다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네. A가 C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A가 이렇게 있어. 응? 네.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B가 이렇게 있다고. 됐나? 네. 근데 B가 C의 부분집합인 거야. 이렇게 그려야 될까, 이거, 그지? 네. 그러면 A는 자동으로 C의 부분집합 된다는 거지. 네. 이해되겠어? 네. A는 C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됐나? 그 다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즉 다시 얘기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고, 네. B가 C의 부분집합일 때, 즉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일 때, 응? 그는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A와 B가 서로 같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거는 기호로 같다. 응? 네. 됐어? 네. 자, 그때 부분집합을 실제로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 자, A가 (1, 2, 3이다) 네. 이거의 부분집합을 구해라. 모두 구하시오. 됐나? 네. 자,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은 일단 첫 번째, 응?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분집합 구하려면 일단 공집합부터 구해야 돼. 네. 그 다음, 얘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1 아니면 2 아니면 3만 원소로 가질 수 있어. 네. 다른 게 있으면 부분집합이 될 수 없잖아, 그지? 네. 따라서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일 겁니다. 네. 또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 1과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A 자기 자신 1, 2, 3이 A의 부분집합입니다. 됐어? 네.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 빠짐없이 구해야 되니까 방금처럼 원소가 없는 거, 1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이렇게 나눠서 구해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안전하게 수형도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1, 2, 3이야. 응? 네. 1은 응? 네. 부분집합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맞지? 네. 그때마다 2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마다 3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겠네?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다는 뜻이야. 이 경우는 1이 있고 2가 있다는 뜻이네. 네. 이 경우는 1이 있고 3이 있다는 뜻이네. 이 경우는 1만 있다는 뜻이네. 이 경우는 2가 있고 3이 있다는 뜻이고, 이 경우는 2만 있다는 거고, 이 경우는 3만 있다는 거고,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네. 됐어? 네. 그래서 부분집합을 이렇게 수형도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다. 됐어? 네. 이게 귀찮아 보이지만 복잡할수록 응? 네.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됐나? 네. 이게 부분집합을 구하는 원리일 거다 이 말이야. 네. 자, 그때 진부분집합, 응? 찐 부분집합이다 이 말이겠지, 그지? 네. 진부분집합. 자,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A랑 B가 같은 것은 제외한 부분집합. 응? 네. 즉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됐어? 네. 아까 예를 들었듯이 A, B, C가 있잖아, 그지? 네. 그럼 부분집합이 공집합. A, B, C, A, B, B, C, C, A, A, B, C 이렇게 부분집합 8가지가 있거든. 네. 그 중에서 뭐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얘가 진부분집합이다 이 말이지. 찐부분집합. 완전히 속하는 거. 네. 요거는 같은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같은 것을 제외한 것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됐나? 네. 자, 그때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 얘는 이제 잘 나올 겁니다. 됐어? 네.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이게 공식이다. 응? 네. 근데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가 중요하겠죠. 원리를 알아야 뭐 응용을 해도 문제를 우리가 풀 거란 말이야. 네. 됐나?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이라고 하자. 됐어? 네. 자, 이거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1하고 2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 네. 그럼 1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2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네. 됐나? 네. 그래서 요게 1, 2였던 거고 요게 1이었던 거고 요게 2였던 거고 요게 공집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부분집합은 4가지다. 맞나? 네.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세알릴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2가지의 경우가 생기고 네. 그 각각의 경우마다 2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2가지의 경우가 생기겠지. 맞아? 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2의 제곱까지 4가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이해되겠어? 네.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A가 A, B, C, D다. 응? 네.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 개수는 네. 어째 되겠네? A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B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C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D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따라서 2가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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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니까
2의 4제곱계 16가지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네. 됐나? 네. 자, 그때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뭐였지?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니까 한 개를 빼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요 4가지 중에서 얘를 빼버리면 된다 이 말이지. 네. 이 16가지 중에서 전부 다 동그라미 된 걸 빼면 된다 이 말이죠. 네.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2의 n제곱 빼기 1이다 이 말이야. 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낼 거단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니까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랬어. 네. 원리를 이용하면 쉽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니까 집합 A가 있는데 자, A가 1, 2, 3, 4, 5, 6이라고 합시다. 네. 됐나? 네. 자, 1번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어째 되겠네? 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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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2 몇 번 곱하면 되겠어? 6번. 2 6번 곱하면 되겠죠? 네. 응? 네. 그거를 간단히 2의 6제곱 할 겁니다. 그죠? 네. 맞아? 이해되니? 네. 그래서 64가지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응? 네.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응? 우리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바로 이렇게. 응? 네. 응. 원소가 몇 개니까? 6개. 6개니까 2의 6제곱. 그 원리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네. 이해되겠어? 네. 자, 두 번째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63. 63이겠다, 그제? 네. 응? 64 빼기 1 하면 되겠다. 네. 세 번째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해.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네. 됐어? 네. 어떻게 하면 되겠네? (1) 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이랬잖아, 그제? 네. 생각을 원리로 생각해 보는 거야. 1, 2, 3, 4, 5, 6이 있는데 네.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때마다 2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제? 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네. 응? 그런데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려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지. 1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이해되겠어? 네. 그럼 결국 다시 얘기해서 1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2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4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네. 부분집합의 개수는 네 개. 4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1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2는 반드시 있어야 돼. 네.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 네. 그때마다 4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 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6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몇 가지냐고. 이렇게 이 원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이 원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응? 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잠시만요. 18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응? 아니 이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되냐고.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두 가지잖아. 그제? 네. 근데 이 각가지마다 또 두 개씩 생기잖아. 네.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한 거잖아. 네. 맞아? 네. 다시 A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잖아. 네. 그 각가지마다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 네. 응? 네. 그러니까 또 두 가지잖아.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곱하는 거지. 이거에 각가지마다 두 가지가 생기니까 2를 곱한 거잖아. 네. 그거에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또 2를 곱하는 거잖아. 네. 그거에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2를 곱하는 거잖아. 네. 응?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16가지잖아. 됐어? 네. 다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네. 그럼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한 가지 경우밖에 안 생기잖아. 네. 2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안 생기잖아. 네.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지. 네. 그러니까 1은 반드시 있었을 거고 2는 반드시 있었을 거고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때마다 4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네.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는 16개. 2의 4제곱개. 이해되세요? 네. 진짜 알겠어? 네. 응? 네. 네 번째. 그렇다면 이번에는 3, 4,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보셔야 되겠네요. 8. 자, 이거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어. 어? 네. 자,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네. 2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네. 3은 없어야만 해. 맞아? 네. 4도 없어야만 돼. 네. 5도 없어야만 돼.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네. 맞아?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네? 두 가지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때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됐나? 네. 근데 3은 반드시 있어야 돼. 네. 4도 반드시 없어야 돼. 네. 5도 반드시 없어야 돼. 네. 그제?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네. 됐어요? 네. 그래서 구하는 답은 8. 2의 세제곱 8 됐어요? 네. 이해되겠어요? 네. 다섯 번째. 그럼 이번에는 5와 6은 반드시 포함하고 1과 2는 포함하지 않는 응? 네.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어째 되겠네? 자, 1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 네. 2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 3은 두 가지, 4는 두 가지, 5는 포함해야 되니까 한 가지, 6은 포함해야 되니까 한 가지. 네. 됐어? 네. 그래서 2의 제곱까지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돼? 네. 이건 뭐 굳이 공식으로 기억할 만큼의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맞지? 네.
아무 근거 없이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 네. 이해됐나? 네. 자, 그때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4제곱이었습니다. 네. 응? 네. 그렇다면 요 똑같은 문제에서 진부분집합의 개수 하면 어째 되겠네? 진부분집합이 뭡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1, 2, 3, 4, 5, 6 네. 응? 네. 을 모두 원소로 가지는 요 집합 A를 네. 제외한 게 진부분집합이잖아. 네.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16가지였죠. 네. 그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몇 가지? 15가지. 이해되겠어? 네. 이해되겠어? 네.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본대. 네. 어? 3, 4,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중에서 응? 네. 진부분집합의 개수 7개. 7개. 왜? 그런 공식이 있어? 응? 포함하지 않는. 아니 그런 공식이 있냐고. 지금 16 빼기 1 8 빼기 1 지금 이렇게 할 모양인데 어? 그렇게 할 모양인데 빨리 맞잖아. 니 지금 그랬지? 응? 네. 그런 공식이 있냐고 내가 물어본다 얘가. 응? 진부분집합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 자기 자신을 제외해야 되지. 네. 그 말인즉슨 요 속에 네. 그러니까 그 빼기 1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 빼기 1인 거잖아. 네네네. 그럼 요 속에 자기 자신이 있어야 빼지. 네. 맞잖아. 네. 요 속에 자기 자신이 있어야 뺄 거 아니야. 네. 맞아? 네. 그럼 요 속에는 잘 봐. 1과 2를 반드시 포함이니까 네. 1이 있을 수 있고 2가 있을 수 있고 3이 있을 수 있고 4가 있을 수 있고 5가 있을 수 있고 6이 있을 수 있죠. 네. 요 속에는 집합 A가 있다고. 1, 2, 3, 4, 5, 6을 전부 다 원소로 가지는 게 있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빼기 1을 해서 15가지야. 요 속에는 1, 2, 3, 4, 5, 6이 있으니까 뺀 거야. 네. 근데 이건 잘 봐. 이거는 3이 없잖아. 네. 4가 없잖아. 네. 5가 없잖아. 네. 3, 4, 5를 포함하지 않아. 요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을 수 없다. 1, 2, 3, 4, 5, 6이라는 집합이 있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잠시만요. 네네네. 됐어요. 이해돼? 네. 요 8가지에는 네. 이 집합이 없다고. 네. 이 8가지에는 이 집합이 없다고. 왜냐면 이 집합에는 3, 4, 5가 들어있잖아. 네. 근데 이거는 3, 4, 5를 포함하지 않는 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3, 4, 5를 전부 다 포함하지 않고 있어. 맞아? 네. 그러니까 이건 뺄 게 없어. 전부 다 진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이건 8가지야 그냥. 이해를 해야 돼. 네. 공식 아니다. 네. 자, 그러면 5, 6은 반드시 포함하고 1, 2는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4개. 이것도 4개겠죠. 맞아? 네. 왜? 요속은 1, 2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응? 네. 1, 2, 3, 4, 5, 6이 없을 거잖아. 네. 그럼 뺄 게 어디 있어? 네. 그지? 이해됩니까?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면 안 됩니다. 네. 공식 아니야. 네. 예제 7번입니다. 심하게 헷갈릴 겁니다. 생긴 것부터가 심하게 헷갈리죠. 네. 자, 우선 집합 A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응? 네. 집합 A의 원소는 몇 개일까요?
왜 5개라고 생각하죠? 왜 5개? 뭐 동그라미 씹어 5개? 이게 2개잖아. 이거는 한 덩거리야 한 덩거리. 한 덩- 요걸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읽어야 되잖아. 1, 2는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 네. 거잖아. 네. 응? 네. 그럼 요걸 예를 들어서 내가 B라고 했다 치봐봐. 네. 됐나? 네. 그럼 B라고 했다고 치면 이걸 다시 적으면 네. 집합 A는 이렇게 적을까 이가 공집합 1, 2, B 이렇게 적을까 이가. 네. 그럼 이거 원소 몇 개니? 4개요. 이건 원소 4개라 할까 이가. 네. 이것도 원소 4개라 해야지. 음. 그러니까 이거는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한 개인데 한 개. 네. 요 1, 2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잖아. 네. 이게 한 덩거리야 한 덩거리. 그럼 얘도 여기 있는 공집합처럼 한 개로 생각해야 되는 거. 집합이니까. 그 집합이니까 한 개죠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원소 4개라고. 네. 원소 4개인지 알겠냐고. 네. 이해돼? 네.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자 이 기호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왼쪽이 원소라고 해석을 해야 돼. 네. 오른쪽이 집합이야. 네. 즉 공집합은 A의 원소냐 물었어. 네. 원소냐 물었으니까 왼쪽에 있는 게 원소라는 거야.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이 네. 집합 안에 원소인가를 확인해야 돼. 네. 응? 네. 응. 그럼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이 집합의 원소인가요? 아니요. 왜 아니야? 이거 원소 몇 개인데? 4개요. 원소 동그라미 쳐봐. 자, 원소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원소 동그라미 쳐봐. 그렇게 4개가 있잖아, 원소. 네. 이거는 원소 기호라니까? 응? 네. 그럼 이 왼쪽에 생긴, 똑같이 생긴 요렇게 생긴 게, 네. 어? 네. 네가 동그라미 친 거에 있냐고? 네. 어디 있노? 있잖아. 네. 그럼 원소 맞잖아. 모르겠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헷갈릴 건데. 이해돼? 네. 자, 그 다음. 헷갈립니다. 헷갈립니다. 자, 이거의 뜻은 무슨 뜻이다? 부분집.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왼쪽 집합의 원소가 네. 왼쪽 집합의 원소가 네. A의 원소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됐어? 네. 그럼 왼쪽 집합의 원소가 뭡니까? 왼쪽 집합의 원소 동그라미 쳐보세요. 왼쪽 집합의 원소 됐어? 네. 그것이 네. 집합 A의 원소인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네. 그것이 네. 됐나? 네. 자 그것이 집합 A의 원소인가요? 네. 원소이지? 네. 그럼 부분집합이 맞다고. 네. 이해되겠어? 네. 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안 그러면 무조건 헷갈린다니까. 네. 자, 3번. 3번. 이거는 무슨 기호? 집합.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기호? 1이 A에 무슨 기호? 삼지창 무슨 기호? 원소 기호라니까 이거는. 네. 왼쪽이 무조건 원소인 거야. 네. 그럼 왼쪽은 원소인 거야. 네. 그럼 요렇게 생긴 게 네. A의 원소인가 확인해야 된다고. 네. 그럼 요렇게 생긴 게 네. A에 있나 봐야지. 응? 네. 자, A에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있어? 동그라미 쳐. 어디 있어? 예. 어디 똑같이 생겼나? 네. 어디 똑같이 생겼노? 근처도 안 갔는데 어디 똑같이 생겼노? 응? 어디 똑같이 생겼어? 어디 똑같이 생겼어? 어디? 이거는 요렇게 생겼는데 어디 똑같이 생겼노? 이건 요렇게 생겼고 네. 이건 요렇게 생겼는데 뭐가 똑같은데? 그럼 네 말은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아니요. 다르잖아. 네.
다른 거 알겠어? 네. 다시. 이거는 이 왼쪽이 원소인 거야, 원소. 네. 그러니까 왼쪽은 아무리 복잡해도 한 덩어리인 거야. 네. 네. 원소니까. 네. 맞아? 네. 왼쪽은 무조건 한 덩어리인 거. 뭐 이게 아무리 복잡해도. 네. 응? 네. 그럼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A의 원소인가를 확인해야 돼. 네. 뭐 똑같이 생긴 게 있냐? 똑같이 생긴 게 있나고? 없잖아.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있냐고.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없잖아. 네. 응? 네. 이해되겠어? 어렵다니까. 이해되겠어? 네. 다시. 자, 이건 무슨 기호? 원소기호. 원소 기호입니다. 네. 그러면 왼쪽은 아무리 복잡해도 한 개로 생각해야 돼. 네. 요거 한 개인가? 요거 한 덩어리 한 개. 네. 됐나? 네. 응. 그럼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응? 네. 똑같이 생긴 게 요 집합 A에 있냐는 거죠. 네. 어디 있어? 요. 똑같이 생겼지? 네. 똑같이 생긴 거 알겠나? 네. 응? 네. 이거 원소 맞잖아. 네. 됐어요? 네. 그 다음 5번은 요거는 무슨 기호? 부분집. 부분집합 기호. 부분집합 기호는 왼쪽이 집합입니다. 네. 됐어? 네. 그럼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집합의 모든 원소가 네. 왼쪽 집합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인가를 확인해야 돼. 네. 즉 다시 얘기해서 왼쪽 집합의 원소가 뭐 있어? 이 집합의 원소 1, 1, 2. 2 두 개 있지? 네. 응? 네. 그럼 요 1이 A의 원소인가를 확인하고 네. 2가 A의 원소인가를 확인해야 돼. 네. 됐어? 네. 응? 네. 됐어? 네. 자, 확인해주세요. 1이 A의 원소인가요? 네. 어디 있어? 2가 A의 원소인가요? 네. 됐어? 네. 어? 네. 이해돼? 네. 오. 됐니? 네. 알겠습니까? 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두 집합 A,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맞아 틀려? 맞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2번 1은 B의 원소냐? 1은 B의 원소인가요? 1 B에 들어있네 그제? 네. 3은 A의 원소가 아닌가요? 네. 3은 A 바깥에 있다 그제? 맞아? 네. 그 다음 요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거는 집합기호다 그제? 왼쪽 집합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인가를 확인해야 돼. 네. 왼쪽 집합의 원소 뭐 있어? 2. 2가 A의 원소인가요? 이가 A의 원소 맞지? 네. 응? 이거 맞는 말입니다. 됐어요. 응? 네. 모르겠어 무슨 말인가? 아니, 오해는 알겠는데 뭔가. 헷갈린다니까. 이거는 부분집합 기호라고. 네. 그럼 부분집합의 뜻은 왼쪽이 집합이야. 네. 그럼 이 집합의 모든 원소. 네. 그럼 이 집합의 원소가 2잖아. 네. 그것이 A의 원소인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됐어? 네. 그럼 얘가 A의 원소잖아. 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고. 그럼 5번은 부분집합이 아니냐 물었어. 네. 그 말은 왼쪽 집합의 원소 중에 B의 원소가 아닌 게 있냐 이 말이야, 그지? 네. 응? 네. 근데 1, 3, 5는 전부 다 B의 원소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집합이겠지. 됐어? 네. 5번이 틀린 거죠. 자, 집합 A는 뭡니까? 집합 A는 2, 4, 6, 8, 10. 2, 4, 6, 8, 10이다. 맞아? 네.
자, 그럼 5는 A의 원소냐? 아니요. 아니네. 6은 A의 원소가 아니냐? 원소 맞네. 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부분집합이다, 그제? 응? 그럼 왼쪽 집합의 모든 원소가, 네. 즉 4하고 10이 A의 원소인가를 확인해야죠. 네. 뭐 A의 원소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거는 부분집합 기호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네? 왼쪽 집합의 모든 원소가, 즉 2, 4, 6, 8, 12 전부 다 오른쪽 집합의 원소인가를 확인해야지. 네. 근데 10이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지. 네. 뭐 한 개라도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면 부분집합이 아니다. 네. 됐습니까? 네. 또 심하게 헷갈리게 생겼다 보자. 자, 이 집합의 원소 몇 개인가요? 4개예요. 4개입니다. 그죠? 됐어? 네. 자, 이 기호는 무슨 기호다? 원소 기호다. 그지? 네. 왼쪽에 있는 원소가 네. 이 집합의 원소인가를 확인해야 돼. 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원소 얘하고 똑같이 생긴 게 이 네. 집합에 들어있나를 봐야지. 네. 들어있어? 네. 들어있다. 그제? 여기 있다. 그제? 네. 자, 2번은 집합 기호입니다. 그죠? 응? 공집합은 S의 부분집합이냐 물었습니다. 네. 맞아, 틀려? 맞아요. 왜 맞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든 간에 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네. 됐어? 네. 그 다음 이거는 원소 기호다. 그제? 네. 왼쪽은 무조건 원소야. 네. 그럼 이 원소가 S의 원소인가를 확인해야 돼. 네. 그럼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있냐는 거지? 네. 있습니까? 네. 여기 있네. 그제? 맞아? 네. 자, 이거는 부분집합 기호입니다. 그죠? 네. 자, 부분집합 기호니까 왼쪽 집합의 원소가 네. 이거의 원소 뭡니까? 0 집합 0. 그러니까 0을 원소로 갖는 집합. 네. 됐어? 네. 얘가 S의 원소인가를 확인해야지. 네. 얘가 S의 원소인가요? 네. 어디 있어? 0. 요거잖아. 그제? 네. 원소 맞잖아. 네. 원소 맞으면 부분집합이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오? 아, 아니다라고 했구나. 네. 됐어? 네. 자, 그 다음 이거는 부분집합 기호입니다. 네.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왼쪽 집합의 모든 원소가 네. 뭐 있어? 원소 0이랑 0을 원수로 갖는 집합. 됐어? 네. 이거 둘 다가 네. 전부 다 S의 원소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둘 다가 S의 원소인가요? 네. 둘 다 여기 들어있다. 그지? 네.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이용한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집합 A가 집합 B의 뭐라 그랬네? 부분집합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네.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가 돼야 돼요. 네. 됐어?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A의 원소 1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네. 그럼 오른쪽에 1이 있어야 돼. 맞나? 네.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2가 1이거나 또는 A 플러스 1이 돼야만 합니다. 그죠? 네. 둘 중에 하나는 1 돼야 돼. 네. 자, 근데 이거는 A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응? 네. 요거만 주가는 실수 A는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야 되겠네?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네. 자, A가 0이면 확인하셔야 돼요.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1 하나만 확인했잖아. 네. 맞아? 네. 얘가 여기에 없으면 부분집합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확인을 하죠. A가 0이었으니까 집합 A는 1입니다. 그죠? 네. 집합 B는 3, 2, 1입니다. 네.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 맞아요. 맞네. 그제? 네. 그래서 A는 0.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두 집합이 같아라 했습니다. 응? 네. 자, 두 집합이 같아라 했으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랑 같아야 됩니다. 그죠? 네. 응,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네. 얘가 뭐가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 2. 응,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이죠? 네. 자, 1, 2에 마만에 네. 그럼 A는 1이거나 또는 A는 2입니다. 네. 근데 이게 둘 다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만 확인한 거잖아. 네. 나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응? 네. 자, A가 1일 때 확인을 해보죠. 집합 A는 마이너스 2, 3이네. 맞아? 네. 집합 B는 3, 마이너스 2네. 네. 두 집합이 같네. 네.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되네. 자, A가 2도 확인을 해봐야죠. 요게 답이다고 해서 얘가 답이 아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자, A는 마이너스 2, 2 대입하면 2는 4, 8. 집합 B는 3,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 둘이 다르네. 응? 네.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자, 22번. A가 B의 부분집합이랍니다. 네. 됐어요? 응? 네. 응. 자, 그런데 A는 뭔지 우리가 안 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랍니다. 네. 됐어? 네. B는 A 마이너스 3보다 크고 B보다 작아랍니다. 됐나? 네.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뭐 요쯤 되겠지. 됐어? 네. 그런데 A가 B의 부분집합대랍니다. 이래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겠어? 네. 이래 되면 네. 응? A가 B의 부분집합. 잠시만요. 음? 안 돼요. A의 부분집합 아닙니다. 네. 왜냐면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B의 원소가 안 되잖아. 네. 됐어? 네. 응? 네. 이래 되면 부분집합 아닙니다. 네. 응? 이래 되면 맞아요. 부분집합입니다. 이래 되면 아닙니다. 네. 응?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이해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요게 A-3이 돼야 되고 네. 요게 B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즉 A-3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됩니다. 네. B는 1보다 커야 됩니다. 네. 어? 네. 근데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같은지. 그러니까 등호를 붙일지 말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등호를 붙일지 말지 네. 등호를 붙일지 말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았죠? 네. 자, 여기 등호 붙이면 되나 안 되나? 돼요. 고민했어요? 네. 어떻게 고민했는데요? 2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포함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음?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도 잠시만요. 아 되면 안 되네. 이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됐어? 네. 내가 뭐라 했냐면 고민하는 방법은 결국 요 A-3이 네.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네. 그럼 봐. 집합 B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네. 맞아? 네. 그럼 이 집합의 부분집합 되겠나를 보면 돼. 네. 됐어? 네. 부분집합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네.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없잖아. 그렇죠.
이해돼? 네. 그래서 붙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붙이니까 안 되니까. 네. 어렵다니까 등호 처리가. 응? 네. 자, 그럼 여기는 여기는 돼요. 왜 돼요? 고민했어요? 네. 왜 되죠? 그러니까는 얘도 1이 된다는 건데 붙이면 자, 요거는 이제 x, b가 1인 거니까 x가 1보다 작아랍니다. 그죠? 네. 응? 네. 지금 이쪽은 고민이 끝났잖아. 네. 이쪽은 신경 쓰지 말고 얘만 보면 돼. 네. 그럼 1보다 작아란데 1보다 작아라? 네. 똑같잖아. 네. 똑같으면 부분집합입니다. 그죠? 네.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여기는 등호를 붙여야 되는 거야. 네. 응? 네. 그래서 구하는 답은 A는 1보다 작아라. B는 1보다 크거나 같아라. 네. 됐어? 네. 이해됩니까? 네.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5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3하고 6은 원소로 같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네. 해보죠.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이 있는데 네. 5는 반드시 원소를 갖고 네. 3하고 6은 원소로 같지 않는데 네. 즉 3은 꼬표예요. 네. 4는 동그라미 꼬표겠지. 네. 5는 동그라미야. 네. 6은 꼬표지. 네. 7은 동그라미 꼬표야. 네. 따라서 몇 가지? 네 가지. 이해되겠어요? 네. 3은 반드시 없애야 되고 4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5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6은 반드시 없어야 되고 7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네 가지. 이 원리를 이해하겠어요? 네. 응? 네. 자, 그 다음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응? 적어도를 우리 좀 힘들거든요. 적어도. 네.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네. 자, 홀수가 뭐 있죠? 3, 5, 7이 있습니다. 그죠? 네. 됐나? 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3, 5, 7. 응? 네. 그 다음 4하고 6이 있습니다. 됐어? 네. 4하고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죠? 네. 따라서 4하고 6만 생각하면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입니다. 네. 자, 이제 3, 5, 7을 생각해보자. 네. 자, 3, 5, 7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네. 적어도 한 개의 홀수는 원소로 가져야 된대. 네. 자, 그래서 생각합니다.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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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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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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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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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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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응? 네. 3, 5, 7만 생각하면 몇 가지? 두 가지니까 8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8가지 지금 다 적은 거야. 네. 이해되겠어? 네. 그때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다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분집하겠으면 지금 이런 의미야. 지금 이제 내가 3, 5, 7을 다 구한 거야. 3, 5, 7은. 네. 맞아? 네. 그다음 4,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 그지? 네. 응? 네. 그러니까 이 경우마다 네. 4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네. 됐어? 네. 그러면 지금 요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야. 네. 응? 네.
그럼 요렇게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전부 다 있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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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야. 네. 요 중에 적어도 한 개 홀수를 갖는 거는 다시 자 부분집합이 총 몇 가지? 요 8개에다가 네. 두 가지니까 총 32. 32가지단 말이야. 네. 응? 네. 근데 4하고 6은 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이거는 일단 제끼놓고, 네. 응? 네. 4하고 6은 4가지니까 이거는 나중에 곱해주면 되고, 네. 응? 네.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져야 되니까 요 3, 5, 7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홀수를 가져야 되잖아. 네. 맞아? 네. 응. 그럼 이거는 3이 원소고 5가 원소고 7이 원소고 3이 원소고 5가 원소고 7이 원소가 아니고 3이 원소 5가 아니고 7이 원소 3이 아니고 5가 원소 7이 원소 이 말이라고. 네.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진다는 거는 어떤 거냐고. 동그라미 치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야.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다는 거는 홀수가 한 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한 개라도 있으면. 네.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되는 거야. 네. 그러면 해봐. 오. 그게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거죠. 네.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구하는 답은 7. 7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오. 됐어?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원소가 3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래 직접 노가다를 띄도, 네. 응? 네. 요 7가지가 별로 안 많은데 네. 원소가 많아버리면 이 원소 노가다 띄면 힘들거든. 네. 됐어? 네. 그래서 보통 이 방법 2번을 이해하셔야 돼요. 됐나? 네. 자, 방법 2번은 결국 요 8가지 중에 안 되는 건 몇 가지야? 한 가지. 요 한 가지잖아, 안 되는 거는. 네. 맞아? 네. 응. 그래서 이 적어도라는 개념 자체가 양이 많아. 네. 적어도라는 게 또는이거든, 또는. 네. 응? 네. 그러니까 경우가 많단 말이야. 네. 이해되겠어? 네. 응. 그럼 당연히 경우가 많을 거니까 네. 전체에서 빼줘버린 거야. 응? 응. 아닌 걸 빼주는 거지, 아닌 걸. 네. 됐어? 네. 자, 전체는 지금 몇 가지였어? 32가지. 응, 2의 5제곱 32가지였죠? 네. 응, 거기서 아닌 것을 빼주자고. 그럼 아닌 거는 몇 가지겠네? 28.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닌 게 몇 가지? 아닌 게. 4가지. 아닌 게 4가지겠죠. 네. 왜 4가지냐면 이게 홀수가 전부 다 없는 게 한 가지고 네. 4하고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4가지인 거야. 네. 그걸 빼주는 거지. 응? 네. 응. 즉 전체에서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응? 네. 부분집합을 빼줘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네. 이해돼요? 네. 응? 네. 풀이 이해하겠어? 네. 적어도의 개념이 저런 개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 자 일단 지금 집합 A가 2하고 4입니다. 집합 B가 12의 양의 약수니까 뭐네? 1, 2, 3, 12. 4, 6, 12네. 네. 됐나? 네. 자 지금 A가 X의 부분집합이고 X가 B의 부분집합이다. 네. 자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응? 네.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 X는 몇 개노? 이래 물었거든? 네. 됐어? 네. 자 먼저 얘를 해석해 봅시다. A는 X의 부분집합이야, 그지? 네. 맞아? 네.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말의 뜻은 왼쪽 집합의 모든 원소가 네. 반드시 X의 원소라는 거죠. 이 부분집합의 의미는
왼쪽 집합의 모든 원소가 네. x의 원소여야 된다는 거죠. 네네. 맞아? 네. 그러니까 요 2하고 4가 x의 원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응? 네. 그러니까 x는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됐나? 이해돼? 네. 근데 이 x는 이제 요거 해석을 하면 x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맞아? 네.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겁니다. 응? 네. x는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음. 응? 네. 그거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네. 응? 네. 즉 b의 부분집합 중 2와 4를 원소로 갖는 것의 개수 이 말이네요. 그죠? 네. 몇 가지네요? 네 가지. 아이. B. b의 부분집합이 몇 가지인가요? B 부분집합이 세 가지? b의 부분집합이 세 가지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b의 부분집합 B의 부분집합이 세. 아니 b의 부분집합의 개수 몰라? 두 가지?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래? 아니 이 집합의 부분집합 네.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부분집합 아. 64. 64가지 네. 알겠어? 네. 이해되는 거 맞아? 네. 근데 2와 4를 원소로 갖는 것의 개수야. 먼저 그럼 몇 가지? 16가지. 이해되겠어요? 네. 응? 맞아? 네. 1, 2, 3, 4, 6, 10인데 응? 네.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2는 원소로 가져야 되고 4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4는 있어야 되고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됐어? 네. 그래서 2의 4제곱개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겠어? 네. 응? 자, 12번 보시면 B 또는 F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네. B 또는 F를 원소로 갖는 이랬어. 네. B 또는 F를 원소로 갖는다는 말은 네. 응? 네. B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데 네. 응? 네. F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데 네.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가져도 되고 안 가지고 안 가지고 응? 그럼 내가 지금 B, F 경우 네 가지 다 한 거야. 네. 이 중에서 B 또는 F를 원소로 갖는 거 B 또는 F를
원소로 갖는 거는. 됐어? 네. 응. 그러니까 적어도 B와 F를 원소로 갖는 이랑 같은 말이네, 그지? 네. 됐어? 네.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겠다, 그지? 응? 네. 자, 첫 번째 방법은 내가 B하고 F 이 경우가 몇 가지였으니까 세 가지. 세 가지였다, 그지? 그럼 B, F 빼고 B하고 F는 세 가지고 나머지는 몇 가지야? 네 가지. 어? 다섯 가지. 에이, 참, 왜 그래, 자꾸. 한 번 말해주세요.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있다고요. 네. 응? 네.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A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C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D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E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G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됐어? 네. B하고 F는 B 또는 F를 원소로 가져라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세 가지로 이렇게 직접 노가다를 띄었다고. 네. 노가다 띄니까 세 가지 동그라미 쳤잖아. 네. 그럼 나머지는 몇 가지냐고. 32가지. 이해되시겠냐고요? 맞아? 네. 그래서 32가지 곱하기 3가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적어도 B하고 F를 원소로 갖는 이 말하고 같은 말이랬잖아, 그치? 네. 같은 말인 거 알겠어? 네. 그래서 전체에서 빼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네. 응? 네. 어떤 걸 빼주라고? 요걸 빼주는 거지. 네. 응? 네. 응. B와 F를 포함하지 않는, 응? 이를 원소가 아닌 거를 빼주는 거죠, 전체에서. 네. 전체가 몇 가지? 32가지. 아니. 96. 전체는 요게 전체잖아요. 2의 몇 제곱? 7제곱? 2의 7제곱인 거 알겠어? 네. 그럼 B와 F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몇 가지? 2의 7제곱 마이너스 1. B와 F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가지? 32가지. 이해되겠어요? 네. 응? 네. 2의 7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인 거 알겠어?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면 뭐 당연히 다 틀린다 나중에. 응? 네. 문제 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다 틀린다. 자, 이거는 뭐 아까 해석한 겁니다, 그죠? 네. B의 모든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인데 네. 그 중에 A는 제외해라 이 말입니다. 네. 진 부분집합을 제외해라 이런 말이네요. 네. 됐어요? 네. 그럼 A, B, C를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 몇 가지? 8가지. 띠로리 띠로리 왜 그래? A, B, C를 반드시 포함하는 네. A의 네 부분집합 가지. 됐나? 네. 그 중에서 뭐를 빼? A를 빼래. 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빼면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네. 자, 그다음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뭐를 모아라 했어? 집합 A는 뭐를 모아래?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를 모아라 했습니다. 네. 됐어요? 네. 근데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 했으니까 x 마이너스 2는 네.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2를 모아라 했잖아. x 마이너스 2를 뭐하라고 했으니까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죠? 네. 따라서 집합 A는 네. 집합 A는
수직선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집합 A인 겁니다. 네. 알겠어요? 네. 그 다음 집합 B는 뭐를 모아라? X 플러스 A를 모아래. 네. 됐어? 네. X 플러스 A는 x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고 7 마이너스 a 7 플러스 a보다 작다. 7 플러스 A보다 작답니다. 네. 그런데 집합 B는 집합 A보다 커야 된대요. 네. 맞아? 네. 자,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사이즈가 되겠네. 응? 네. 자, 집합 B가 네. 집합 A, 요게 지금 집합 A였다, 그제? 네. A보다 크게끔 갖다 얹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응? 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런데 집합 C가, 그럼 집합 C는 어떻게 되냐면 집합 C는 2A보다 크라네. 네. 맞지? 네. 집합 C가 제일 커야 되네, 그지? 네. 다 했네 더 같은. 채점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지? 네. 이해돼요? 네. 따라서 얘가 지금 2A고, 맞지? 네.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고, 네. 됐나? 네. 요게 7 플러스 A인 거잖아. 네. 됐나? 네. 만족하려면 2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보다 작은 거 확실해? 네. 응? 네.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1보다 작은 거 확실해? 네. 응? 네. 그 다음 7 플러스 A가 1보다 큰 거 확실해? 네. 맞지? 네. 자, 문제는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등호를 붙일지 말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여기에 등호를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겠어? 네. 고민한 거 맞아? 네. 이게 50도 50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찍는단 말이야. 응? 자, 여기는 붙이면 돼? 안 돼? 요거 틀리면은 찍은 거다. 아까도 찍은 거다. 네. 50도 50 붙이면 돼? 안 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안 붙였으니까 붙인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안 돼요. 어떻게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는 음, 이게 붙이면은 얘가 1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얘가 1이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1을 잠시만 이거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을 잠시만. 자, 적어 보면 됩니다. 네. 응? 여기 마이너스 1인 거다, 그지? 네. 그러면 집합 B가 지금 가운데 거잖아. 네. 집합 B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네. 집합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지. 네. 이게 부분 집합이 되냐 물었잖아. 네. 돼, 안 돼? 돼요. 되잖아. 네. 이거 붙이고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기 붙이면 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이게 50대 50인데 아니 근데 50대 찍은 게 50 아니라. 그러니까 50대 50인데 그지? 네.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지? 조금 이상하게 틀린다 그지?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 아, 요게 1이잖아. 네. 맞아? 네. 그럼 B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B가 요게 1인 거니까 응? 네. X는 1보다 작다가 되지. 네. 그 다음 C는 어떻게 되냐니까 X가 이게 A잖아. 아, A로 봐야 되는구나. 여기 X가 1보다 작다잖아. 네. 응? 네. B가 지금 X는 1보다 작다잖아. 네. 근데 A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네. 어떻게 하면 돼? 돼요. 그거도 여기는 1이 있고 여기는 1이 없는데. 맞네. 응? 네. 그래서 이거는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예?